자,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이제 대학 일자리 끝났고 그 경제적 기본권, 재산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권은 그 재산의 객체는 경제학과 처해있는 모든 공법, 사법상 권리가 된다. 공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D번에 공법상 권리도 포함된다 써 있죠. D번 수급자 자기의 상당 자기 기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D번에 공법 동그라미, D번에 자기 기여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작용 참청사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국가가 설립되죠. 그럼 자유권이라는 거는 국가 설립 이전부터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라고. 내 거야, 내 거. 국가가 제한할 수 없어요. 근데 경제권도 내 거지. 내가 번도 내 거잖아. 내가 번도 내 거. 이게 사법상 권리. 근데 이제 국가가 준 것도 있어. 국가 준 것도 있다고. 반반이야, 반반. 그 다음에 참정권은 이제 정치 참여권이니까 국가가 설립되기 전에는 원래 없던 거예요. 국가가 생기니까 참정권이 생긴 거지. 국가가 생기니까 청구 사회권이 생긴 거죠. 이렇게. 이건 국가가 이제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제한이 가능하고 내가 이제 그 여기 딱 걸쳐 있단 말이에요. 걸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제권이 걸쳐 있는데 내가 회사 가서 번 돈은 내 거야. 이거는 국가가 제한할 수 없어요. 근데 국가가 준 돈은 제한할 수 있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뭐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지원금 같은 사회 보전은 아예 재산권이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내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국가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 기본권이 아니라고. 그죠? 근데 이제 그 이게 재산권 인정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기여가 있어야지. 자기 기여. 그래서 내가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내가 번 돈의 일부를 국가에 맡겨놨단 말이에요. 보험금, 건강보험금, 아니면 뭐 국민연금 이렇게 맡겼단 말이에요. 내가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기여했으면 공적 권리도 제한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 달라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법상 권리라는 게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를 말하는데 국가 단순히 사회 부조로 도와주는 거는 내 재산이 아니고 내가 뭔가 기여해서 뭐 연금을 냈거나 보험료 내거나 기여해가지고 만든 재산이라면 국가한테 달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기여한 거에 한해서 재산권 주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음에 리얼번. 자, 공법상 권리가 제한적 가치를 가질 때에는 구체적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라던가 보험금이라던가 뭐 코로나 지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 법으로 정해놔야 구체화되는 거예요. 재산권으로.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국가가 주는 그 권리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이건 재산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랑 다르죠. 내가 번 거는 법에 구체적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내 거야. 달란 말할 수 있다고. 근데 국가가 주는 거는 법으로 정해야 달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국민연금권 이런 게 이제 국가가 주는 권리인데 내가 기여한 부분에 관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째, 재산권. 내가 국가에 맡긴 돈이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수급권. 이게 사회보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렇게 크게 있다. 그럼 절반은 내가 맡겨둔 거. 그 내가 월급에서 10%씩 국가에 맡겨놨다고. 맡긴 돈 내 거지. 100% 내 거라고.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생했다고 사회 부조로 도와주는 자금이 있죠. 여기. 이건 국가가 주는 거니까 제한할 수 있어요.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렇게 됩니다.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B번. 자, 연금법의 연금 수급권 이런 건 재산권이지만 사망일시금은 그 재산권이 아닙니다. 사망일시금은 뭡니까? 이제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국가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주는 게 아니고 장제 부조금, 장례식 지내라고 그냥 도와주는 자금이라고. 국가 부조금이라고. 안 줘도 되는 건데 그냥 주는 거라고. 그래서 국가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싫으면 안 주는 거예요. 달란 말은 못 하는 겁니다. 재산권이 아니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코어레 이제 판례들 보면 일방적 급부, 코로나 지원금처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가 그냥 주는 돈 이런 사회부조라고 하는데 재산권 아닙니다. 단순한 이익이나 이런 기회도 재산 아니고 재산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달란 말 못한다 이거예요.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달란 말 못한다 이겁니다. 자, 시혜자 위법 같은 것도 이제 단순한 기대이익은 재산권이 아니고 비과세 요건도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에서 세금을 걷지 않는 경우가 어디예요? 종교단체 세금 없죠? 혜택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혜택을 주면 세금 안 내는 거고 혜택 안 주면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저 세금 안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국가가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겁니다. 재산 아닙니다. 자, 다음 그 오른쪽.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재산권 되는 게 있고 오른쪽 안 되는 거 쭉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칸. 자, 이제 오른쪽에 가 보니까 기대이익, 반사이익, 뭐 기회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재산권이 아닌 거는 뭐 기회, 이익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왼쪽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지목 등록으로 토지 소유자가 누릴 이익. 이건 이익이라고 나와 있어도 이건 재산입니다. 지목 등록. 자, 요렇게 농지가 있었어요. 농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근데 지목이 뭐예요? 땅의 목적. 지목, 땅의 목적. 농지의 지목은 농사예요, 농사. 근데 이걸 이제 대지로 바꿨어요. 대지, 지목. 그럼 여기 이제 이 땅의 목적 뭐냐면 건물 지을 목적이에요, 말이에요. 건물 지을 목적. 그럼 이제 여기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을 바꾸면 얘가 어떤 이익을 받게 됩니까? 이거 내 땅인데 어떤 이익 받아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건 재산권이라고.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익. 재산권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연금수 기대권이 있어요. 연금수 기대권은 내가 노력한 만큼 기여한 만큼 달라고 말할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기대로 말 안 하고 권리란 말을 붙여주죠. 이렇게 권리, 기대권, 권리다 겁니다. 내가 국가에다 연금을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내놔라 청구할 수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단순 기대가 아니고 기대권입니다. 그다음 관행어권이 있습니다. 자, 수납법 시행 전부터 있었던 관행어권. 자, 이 지역에서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관행적으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 관행적으로 잡아왔던 고기 잡는 어권도 재산권 보장이 됩니다. 자, 그 정도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공무원의 일정 수준 이건 공무원은 국가가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가 주는 대로 받아야 돼. 그래서 사기업 직원들은 월급 올려주세요 말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국가를 상대로 월급 올려주세요 청구할 권리가 없어요. 주는 대로 받아야 돼.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권리 없고요. 그다음 이동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적 처분이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핸드폰 전화번호 돈 주고 산 겁니까? 아니죠. 중국에서는 핸드폰 번호 돈 주고 사요. 888에 8888 이 번호가 한 10억이야. 10억 번호 하나가. 그거 돈 주고 산 건데 재산권이 맞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핸드폰 번호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지.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주는 대로 뭐 선택할 수 몇 개 선택할 수는 있지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거든. 재산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칸. 자, 적법한 수용 청구권, 판매권 전부 다 재산권이 맞는데 불법 사용 수용 청구권이거나 이런 것들은 재산권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칸. 자, 왼쪽에 이제 건강보험도 좋고 의료보험도 좋아요. 건강 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험 수급권이 중요한 겁니다. 건강보험 수급권, 보험 동그라미. 그건 재산권이고 오른쪽에 의료급여 수급권 있죠? 급여 세무. 이건 재산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건강이건 의료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험 수급권이라고 이게. 보험 수급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버지가 직장 다니시면서 보험료를 매달 내잖아요. 매달 돈 낸다고 보험료.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나면은 고쳐주세요 청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재산권이라고 이거 재산권. 돈 냈으니까 고쳐달라고 말할 권리가 있지. 근데 이제 건강보험 급여는 뭐냐면 국가가 주는 사회 부조금이에요. 노력을 안 했어도 기여한 바 없어도 그냥 공짜로 주는 거라고. 그래서 노인들, 장애인들 건강급여도 주고 생활급여도 주고 교통급여도 주고 주거급여도 주고 막 돈 줘요. 이렇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재산이 아니지.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달라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 쭉 써놨죠. 생계, 주거급여 등 공적 부조다 써놨습니다. 자, 다음 칸 왼쪽에 개인택시 사업 면허권은 자기 돈 주고 산 권리입니다. 이거. 그래서 택시를 몰 때 회사 택시 몰 때는 직원으로 몰다가 개인택시 사업 면허권은 돈 주고 사야 돼. 이건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재산 맞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자, 사망일시금은 국가에서 이제 장례식 지내라고 도와주는 돈이에요. 달란 말 못합니다. 이건 사회보조 달란 말 못하고. 자, 그다음
자, 의료보험 적립금, 학교 안정 운영하는 기금, 이건 전부 다 공적 자금이죠. 자, 내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은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공단 기금을 마련하죠. 국가가 운영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낸 돈도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내 돈이야. 그거 안 되지. 국가 운영하는 거라고. 국가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치료받을 때 이제 보험 급여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국가 운영 자금입니다. 자기 돈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 승인권. 자, 그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 승인권, 이건 이제 승인 세무하시고, 승인권, 허가권은 국가 재량이에요. 재량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재량권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자, 볼링장이 있었는데 볼링장을 인수했어요. 갑이. 요 체육시설을 샀습니다. 자, 이제 A가 운영하던 볼링장을 내가 사업시설을 인수했으니까 나도 볼링장 허가 떨어지겠지. 볼링장 인가 떨어지겠지. 기대했단 말이죠. 이건 국가가 해주면 하는 거고 못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예를 들어 볼링장을 인수했다 하더라도 얘가 이제 뭐 자격이 안 되거나 그러면 무슨 뭐 자격증이 없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똑같은 거 인수했으니까 허가해 주세요. 청구할 권리가 없어요. 시설 조건 자격이 맞아야 해주는 거예요. 국가 재량이라는 거죠. 재량권 아닙니다. 사업 승인권, 승인권, 허가권 이런 거, 인가권 이런 건 재량권 아닙니다. 자, 그다음 특수의무 수행자로 인정되기 전까지의 기대이익. 자, 특수의무 종사자로 인정이 되면 인정받고 등록받고 허가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허가 받았으니까 저한테 권리를 주세요. 청구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인정되기 전에는 뭡니까? 달란 말을 못하는 거죠. 인정을 못 받았잖아 아직. 그죠? 인정받기 전에는 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마찬가지예요. 허가받지 못했잖아요. 자유용권을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달란 말 못하는 거지. 허가나 인가를 받고 나서 권리를 주세요.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교원의 정년 단축. 정년은 이제 입법 재량이죠. 정년 그 단축을 시켜도 그 받는 경제 불이익은 재산권 아닙니다. 자, 그다음 칸 구상권, 배상 청구. 구상권이 뭐예요? 네가 낼 돈 내가 대신 내줬으니까 보상 청구권이죠. 그런 거 배상 청구권, 재산권입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강제 집행권 국가가 하는 겁니다. 법원이 해주는 거죠. 경매 법원이 하는 강제 집행권. 법원 권한이지 개인 권한 아니에요. 약사의 한약 조제권 이것도 기대액에 불과합니다. 자, 옛날에는 이제 약사가 약도 조제하고 한약도 조제하고 조제를 다 했어요. 두 개 다 운영했다고. 근데 이제는 이거 못하죠. 약사는 약만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한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한의사가 제조하든가 한약사가 또 따로 생겼죠. 얘가 제조하는 거예요. 얘가. 그죠?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따라서 이걸 얘한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얘한테 줄 수도 있고 국가 재량인 거예요. 재량. 재량으로 정해 나름인 겁니다. 그래서 재량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에 폐업은 손실. 자, 통닭집 하다 폐업했어. 국가한테 손실 보상해 주세요. 청구 못하죠. 내가 사업 망친 거잖아. 청구 못합니다. 자, 그다음 자, 농지개량조합은 순수 공법상 법인이니까 그 재산권 아니고요. 그다음 상공회의소는 앞에서 배웠었죠. 이 상공회의소가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각 회사 사장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소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건 사적 단체입니다. 자, 사적 단체이기 때문에 회사 사장님들이 모여서 결사를 만드는 건 자유예요. 기본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공회의소 의결권을 가지려면은 선거를 해서 뽑혀야 된다고. 사장님이 다 모여가고 저 사장은 의결권을 줍시다. 쟤는 주지 맙시다. 선거로 하는 거라고. 선거로 뽑아서 권리가 생기는 거지 내가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재산권이 아니지 이건. 그래서 상호에서 나올 때 결사의 자유는 주체가 되고 재산권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두 개 비교해서 봤었죠. 자, 다음에 문화재 선의취득, 소멸시효, 법률상 권리예요. 법으로 정의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 선의취득 시간은 이제 그 길 가다가 모르고 주웠다. 내 거 되는 거예요. 주인 없는 거 주우면.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는 그 사람의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뭐 10년, 5년, 그 3년, 2년 지나면 권리가 다 소멸해요.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재산권 아닙니다. 자, 이제 왼쪽에 뭐 주주권, 주식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 주식 돈 주고 내가 내 돈 주고 사잖아. 내 돈 주고. 이건 재산권이 맞지. 자, 상속권, 증여권, 유언도 다 재산권이고요. 자, 맨 아래. 자, 기부금품은 재산이 맞죠. 근데 모집권은 행복주거권이라고. 모집권, 행복주거권. 자, 국립공원 입장료는 국가 겁니다. 국립공원, 국가가 설립한 공원. 입장료는 국가 거예요. 개인 재산 아닙니다. 자, 세금은 국가에다 내야 되는 국민의 의무지 국민의 기본권이 아닙니다. 자, 거기 이제 빨간색, 파란색은 다 정리 잘 해야 돼요. 다 기출된 것들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파란색은 재산권 보장되는 거, 빨간색은 보장 안 되는 거 쭉 정리해놨어요. 자, 1번 관행어권, 공무원 보수 청구권, 환매권, 그다음에 뭐 실효제도, 그 실효제도 이런 거는 그 국가 재량입니다. 연금 수급 기대권, 의료보험 수급권은 재산이지만 급여 수급권은 재산이 아니다. 학교 안전 공제 기금, 사방일시금은 장례식 지내라고 주는 돈이죠. 특수임무자 인정되기 전 청구권, 개인 택시 면허, 한약 조제권, 그다음에 잠수기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하니 허가 받지 못한 거, 정용 단축, 폐업 손실 다 봤던 거죠. 영업 시설 이전 명령 다 봤던 겁니다. 자, 거기 19번 보세요. 자, 보안거리에 저촉되는 화학류 저장소에 대한 시설 이전 명령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로부터 상실되는 이익은 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화약류 저장소를 딱 만들었는데 여기 집이 이렇게 많아. 민가래 민가. 터지면 다 죽는 거야 이거. 그죠? 그러니까 국가에 딱 보니까 안 되겠거든. 옮겨라 일로. 저기 외딴 곳에 옮겨라. 그러니까 이제 민가에 이제 위험 방지를 옮기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옮기다 보니까 이제 그 이사 가는데 손실이 막 1,000만 원 손실 갔단 말이에요. 그거 손실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민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다 만들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자, 또 20번. 주주권이 주식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산 권리입니다. 상호에서 의결권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선거로 뽑힌 거죠. 체육시설 사업 승인권 허가권은 국가 재량이고요. 그 다음에 뭐 24번. 자, 구민법상 구 동그라미 옛날법에 따라서 법정 혈적 관계이던 계모자 간의 상속권도 재산권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법상 권리도 현행법상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 이제 그 남편이 있고 처가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사망. 이제 자식이 하나 있었겠죠. 이제 새엄마가 돌아왔어요. 새엄마가 돌아왔어요. 그럼 새엄마를 뭐라고 그래요? 자, 원래 자기 엄마를 정모 그럽니다. 적법한 어머니. 새로 도신 분을 계모 그래요. 이게 계승한다지, 계승. 엄마의 자격을 계승하였다. 계모. 얘는 뭐예요? 적자. 흑자 적자가 아니에요. 적법한 자식. 적법한 자식. 근데 만약에 이제 아빠가 다른 여자랑 이제 밖에서 난 자식을 뭐라고 그래요? 혼외자라고 그러죠? 혼외자 그럽니다. 혼외자를 뭐래요? 서자 그래요. 서자. 얘들 홍길동 같은 사람들 서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그 계모가 들어왔으면 계모하고 적자 관계가 계모자 관계인데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안 섞였죠. 그래도 옛날엔 엄마였어요. 그래서 옛날엔 엄마였다고. 직계 혈족을 받습니다. 옛날에 피가 안 섞였어도. 근데 그게 이제 피가 안 섞였기 때문에 1990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이 새엄마는 엄마가 아니다. 이제 피가 안 섞였다. 호적에는 엄마라고 돼 있어도 엄마가 아니다. 그래서 인척 관계 됐어요. 인척이 뭐예요? 인근에 사는 친척. 그냥 친척 정도, 고모나 이모 정도지 엄마는 아니다. 바뀐 거예요. 그럼 옛날에 이제 여기 그 엄마라고 인정되었을 때 이제 뭐 얘가 죽었거나 그러면은 돈이 많은 자식이 죽었단 말이에요. 엄마 상속받겠죠? 상속받겠죠? 옛날 법상 엄마니까 그 상속권이 법이 바뀐 다음에도 상속권, 재산권 유지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이동전화번호 재산 아니고요.
문화재 선의 취득 재산이고 기부행위는 행복출권이죠. 자,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환매권 발생 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토지가 있는데 국가로부터 수용됐어요. 보상금 받았겠지. 그럼 국가를 그 토지를 국가에 뺏기고 수용은 당하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매매로 봐요. 근데 강제매매지, 강제매매. 그죠? 강제매매.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하다고 강제로 뺏어간 거예요. 대신 돈을 줬잖아. 매매로 봅니다. 자, 근데 이제 국가가 이 고속도로 만들려고 토지를 뺏어갔는데, 아니 10년이 지나도록 고속도로 안 만들고 있어. 고속도로 만든다며 10년 동안 안 만들고 있다고. 그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얘가 다시 매매로 되찾아옵니다. 되돌릴 환매권. 그래서 매매로 판 것을 매매로 되찾아올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매권 자체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 헌법상 보호가 돼요. 재산권 보호가 됩니다. 근데 여기 10년 지나서 한 20년째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뭐라냐면 너 10년 될 때까지 환매권 행사를 했어야지. 시간 지나버렸잖아. 11년째잖아 지금. 환매권 없어. 그럼 안 되지. 원래 자기가 강제로 뺏겼던 거 되찾아오는데 기간 제한이 뭐가 있냐 이거야. 그죠? 그래서 11년 지나도 뺏어올 수 있어야지. 자기 거 되찾아올 수 있어야지. 그래서 10년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 뭐 11년이건 12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그 국가가 뺏어와서 쓰지 않을 거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10년 제한은 위헌. 29번. 자, 지방의회 의원 선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별표하시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자, 지방의원인 선출제 공무원으로부터 받는 보수가 기존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과잉금 조치 위반돼서 재산권이 침해된다. 봤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공무원을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는데 일시금을 받는 경우가 있죠. 퇴직금 1억을 한 방에 받는 거예요. 한 방에.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연금은 연달아 쫙 받는 거예요. 연달아서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100만 원 받는 거야. 매달 받는 거야. 매달 이렇게 받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 이제 이 연금을 주는 거는 공무원을 퇴직해서 돈벌이가 없으니까 고생했다고 주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연금을 쭉 받던 도중에 취업이 된 거예요. 직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직장이 이제 정규 직장은 아니고 알바입니다. 알바. 주유소 알바. 하루에 2시간씩만 한다고. 그래서 월 50만 원씩 벌고 있어요. 이렇게 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00만 원씩 받던 사람이 그 50만 원 벌고 있으면은 요 연금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100만 원 전액을 정지한 거예요. 너 이제 직장이 있잖아. 연금 받을 필요 없겠네. 정지한 거죠. 위헌입니다. 위헌. 자, 근데 이제 옛날에 판례 뭐라 봤냐면 아니 옛날부터 주던 거를 왜 안 줘? 신뢰원칙 위반 아니야. 요렇게 이제 신뢰원칙을 따졌거든요. 근데 최근 나온 판례는 신뢰원칙을 평가하진 않고 과잉금지 원칙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 된다 평가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거기 맨 뒤에 써있죠? 신뢰원칙은 판단하지 않았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재산권 침해가 되었다. 과잉세무. 신뢰원칙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판례예요. 평가하지 않았고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위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미치지 못하는데도 전액 이렇게 했으니까 미치지 못하는데도 전액을 정지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위헌 결정을 맞은 거죠. 맞은 겁니다. 자, 바꿔서 그럼 얘가 만약에 직장을 새로 잡아가지고 100만 원씩 받고 있었다면 연금과 똑같거나 그 이상을 받고 있었다면 그럼 정지해도 괜찮은 거예요. 합헌. 그것도 하나 미치지 못한 50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액을 정지하지 않고 일부만 정지해서 50만 원만 정지했다면
그럼 월급 50 받죠, 연금 50 받죠, 합친 1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합헌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일부 정지에 미치는 경우라면 합헌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써놨나? 써놨죠? 자, 연금에 미치는 100만 원이 보수였거나 아니면 모자라는 만큼 50만 정지했거나 그러면 합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0번. 자, 환매 금액을 이제 증액 청구할 수 있는 건 합헌입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토지를 수용당하고 보상금을 1억을 받았어요. 네, 나중에 이제 환매로 되찾아오려고 합니다. 네, 10년이 지났거든요. 자, 10년 지나면 땅값 많이 올라갔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1억짜리가 2억 됐다고. 그럼 이제 2억을 주고 나서야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시간이 많이 지났다. 10년 지났잖아. 네가 나한테 줄 때만 1억이었다. 근데 지금 2억짜리 됐다. 그럼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합헌입니다. 증액 청구 합헌. 자, 그다음에 이제 31번. 자, 토지 수용 후 다른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그 원소유자 환매권을 제한하고 환매권 행사 기간을 당초 반환 고시일부터 이제 기사 변환 고시일부터 기산한 거 합헌입니다. 자, 이거로 볼까요? 다 있을까? 자,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어요. 자, 이제 고속도로 만든다고 수용을 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로부터 이제 10년이요. 이때로부터 10년간 고속도로 안 만들면 또 갱신해서 10년, 또 안 만들면 갱신해서 10년, 이렇게 10년씩 갱신돼요. 10년씩 갱신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이제 고속도로 안 만든대. 필요 없대.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환매로 돌려줘야지. 예, 돌려줘야 되죠. 예. 근데 고속도로는 만들지 않는데 공원을 만들겠대. 여기서. 예, 공원을 만들겠대. 공원을. 그러면 고속도로 용도로는 필요가 없게 됐지만 새로운 용도로 필요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요거 또 10년 동안 환매권 행사를 못하게 제한받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고속도로에서 공원으로 변환된 날부터 다시 10년. 그때부터 다시 10년. 합헌. 그런 말입니다. 이게. 자, 그렇죠? 그다음 30번 수용청구권은 이제 제한권 보장되고 불법 수용권 안 되고 군의권 입장료는 이제 국가 겁니다. 그래서 국가 소유에도 괜찮다 이런 판례죠. 자, 그다음 이제 23조 들어가겠습니다. 23조 제1항. 자, 지금 재산권이 뭔지 받고 23조 들어가겠습니다. 자, 23조 1항. 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되고 한계와 그 대형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재산권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이 되고 한계를 지켜줘야 돼요. 그 법에 따라서 한계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거라고 마음대로 쓸 수는 없어요.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거기에 대한 판례가 뭐가 있습니까? 그 기업법 판례가 있죠. 자,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로서 도축장 사용 정지의 제한 명령을 떨어뜨렸어요. 지금 전염병이 막 창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으니까 요 가축 도축장이 너의 재산인 거 맞다. 하지만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전염병 옮겨가잖아. 그래서 전염병 옮겨가니까 도축 금지. 1항에 따른 제한이에요. 1항에 따른 제한. 그래서 이제 재산권에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은데 그 1항에 따른 제한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염병 도축 금지. 1항에 따른 제한. 법률에 따른 제한입니다. 자, 그럼 23조 2항. 23조 2항.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산권을 행사할 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된다. 또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그거예요. 재산권을 행사할 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라. 적합하게 해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이거죠? 이렇게 제한을 걸어둡니다. 자, 근데 보니까 여기는 이제 요 조문에는 보상해라 그런 구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테 피해를 줄 때는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상하라는 말은 없어. 법에.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기업번, 플레이 기업번. 자, 재산권 행사 공급원이 적합한 임무는 헌법상 임무죠. 윤리적 임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한테 피해를 주는지 마는지에 따라서 제한의 정도가 점점 커질 수가 있는데 그 피해를 주는지 마는지가 어떻게 돼요? 자, 일반 물건 그리고 이제 멸종 동물 그 다음에 토지 농지 자, 이쪽으로 갈수록 공공성 커지죠. 공공성이 커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 쓰는 거 아니다. 남한테도 피해가 될 수 있다. 더 주의해라. 그래서 공공성이 커질수록 제한의 정도는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력한 제한을 걸어도 괜찮은 거라고. 그래서 그 제한을 걸었을 때 심사 방식은 완화 심사입니다. 완화 심사로서 웬만하면 합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일로 갈수록. 네. 자, 그래서 이제 토지 재산권은 다른 재산보다 강력한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강력한 제한을 걸 수가 있다. 자, 디귿번. 헌법은 토지 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그 가장 경제적 효율적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최대 세무. 자,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다 사용할 수는 없어요. 내 땅 그 지하에다가 하수도, 오물, 핵폐기물 묻을 수 없습니다. 그 남의 집에 번지기 때문에 난 피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토지는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남들한테 피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하도록 보장할 수가 없어요. 제한을 크게 걸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입니다. 자, 그다음 1번. 토지 재산권에는 다른 재산권에 비해서 보다 강력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지만 다른 기본권을 지닌 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토지에 관한 재산은 강력하게 걸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완화 심사하긴 하지만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 줘야 돼요. 아무리 제한을 걸 수 있어도 너무 과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지켜줘라 이거예요. 제한을 많이 걸 수는 있지만 과하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B번. 농지가 끝판왕이에요. 농지가 공공성이 제일 커. 자, 농지의 사회성 공공성은 가장 강력하다. 따라서 일반 토지보다도 더 강력한 제한을 걸 수가 있고 더 강력한 제한을 걸어도 완화 심사한다. 완화 심사로 합헌 때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B번. 일반 물건에 비해서 동물원 재산권이 좀 더 공공성이 더 크죠. 입법 제한이 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써놨죠. 순서. 농지가 제일 크고 그다음 토지, 동물, 물건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 동물이 무슨 동물이었어요? 반달 가슴곰이었죠. 멸종동물. 자, 반달 가슴곰 멸종동물이기 때문에 네가 돈 주고 네 거라고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문화재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순서 꼭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판례론. 자, 도시계획 시설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아, 그린벨트 지역이구나. 그래서 이제 녹지 그 보존 지역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염소 목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염소 100마리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도시계획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 염소 목장을 여기 도시 이제 새로운 환경 정비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환경 정비가 들어서니까 더 이상 개발하지 마세요. 아, 내 건데 내가 개발 못해? 그래, 네 건데 네가 개발 못한다고. 국가 결정이라고 개발 못한다고. 더 이상 개발은 안 돼. 그래서 염소 목장의 염소를 막 200마리, 300마리, 1000마리 늘릴 수는 없어. 늘릴 수는 없다고. 대신에 이제 기존의 100마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더 늘릴 수는 없지만, 더 늘릴 수는 없지만. 자, 그럴 때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존의 사용을 그대로 하게 해줬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기존의 염소 목장을 없애라, 폐지해라 그러면,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제 손실이 날 거 아니에요. 손실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23조에는 보상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기존대로 사용을 못하고 폐지를 시키려면은 이게 위헌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너무 과한 제한이잖아. 과한 제한. 그죠? 과한 제한이라서 위헌이라고, 위헌. 위헌이에요, 위헌. 그러면 과잉금지 원칙에 맞춰서 합헌이 되려면 그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상. 그래서 그 못 쓰게 되는 만큼 보상을 해줘야만 합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헌이 되는데 요 보상을 해만 합헌이 되는데 요 보상이 23조 2항에 있었어요? 없었죠? 37조 2항에 따른 보상인 거예요. 37조 2항에서 뭐라고 그랬어? 과하게 제한하지 마라.
보상 없이 못 쓰게 하면 과한 제한이잖아. 근데 보상을 하고 제한하면 최소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그 23조 2항과 31조 2항 두 개를 합쳐서 여기에 따른 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판된 겁니다. 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업번 그 용도대로 배우 사용할 수 있다면은 비례원칙 합치가 되니까 뭐 괜찮아. 37조양 과잉금전치 합치로 합헌되는 겁니다. 자, 근데 니은번. 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종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위헌이에요. 그래서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단 말이에요. 위반됩니다. 그죠? 따라서 보상을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상을 하는 근거 구정이 몇 항이라고? 23조 1항이에요, 3항이에요. 23조 1항이에요, 3항이에요. 2항이지 뭐 2항. 2항. 근데 2항에는 보상 근거 구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23조 2항에 따른 제한이고 23조 2항과 37조 2항의 과잉금지 두 개를 결합해서 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3항은 틀린 거예요. 3항은 아닙니다. 어디다 쓰세요. 3항 X. 아, 그 아래 있네. 자, 그 아래 있어. 아직 쓸 필요 없네. 자, 그렇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그러면 이제 보상을 해줄 때 꼭 금전적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염소목장을 이제 쓸 수 없게 만들었는데 쓸 수 없게 한 만큼 돈으로 보상해도 돼요. 꼭 돈일 필요 없지. 야, 여기는 쓰지 마라. 도시 환경 정비해야 돼. 대신 내가 다른 땅을 줄 테니까 더 넓은 땅 줄게. 여기 가서 염소를 키워. 다른 땅을 줘도 되잖아. 다른 땅을. 그죠? 그러니까 꼭 금전적 보상일 필요가 없다고. 다른 지역을 대신 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잘 나옵니다. 그 다음 1번. 그래서 개발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목적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례 원칙 37조양 과잉금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 23조 1항 및 2항에 따른 보상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1항과 2항에는 보상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그래서 23조 1항 2항하고 37조 2항이 결합된 보상인 거예요. 결합된 보상. 하여튼 틀린 건 뭐라고? 사망 보상은 틀린 말이라고. 네, 사망 보상 틀린 겁니다. 사망에 따라 보상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사망 세모. 네, 사망은 또 다른 겁니다. 사망 보상 틀린 거예요. 그래서 1항과 2항 플러스 37조 2항이 같이 보상되는 거지. 사망에 따른 보상 만들면 사망은 뺏어가는 거거든. 토지를 뺏은 건 아니거든요. 사용 못하는 것 뿐이지.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기출정리 가보면 그 2번 개발 제한 구역으로 토지를 못 쓰게 해서 그 손해가 나는 건 감수해야 된다. 합헌. 자, 그다음도 개발 제한 구역으로서 지가 상승 기회는 그 개발 재산권 보호 범위가 아니다. 자, 그런 판례들이 있고요. 자, 4번. 자, 두 번째 줄 광물을 채굴할 권리를 줬어요. 광물을 채굴해라 권리 줬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도로 근처는 파지 마라. 광물을 캐도 좋은데 도로 근처는 파지 마라. 왜? 도로 무너지니까. 그런 제한은 합헌입니다. 자, 5번. 광업권도 이제 재산권 보호되고요. 문화재도 이제 뭐 은닉하는 건 금지가 됩니다. 자, 문화재를 네가 돈 주고 사도 좋다. 네가 문화재를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이재용이나 이제 삼성에도 문화재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가질 수 있다. 대신 국가에 신고만 해라. 우리나라에 문화재가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신고만 하고 숨기지만 말아라. 그러면 소유할 수 있다. 합헌이에요. 합헌.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23조 3항 나옵니다. 이제 3항. 자, 23조 3항은 이제 좀 다른 조문이에요. 자, 3항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공공 필요에 따라서 재산의 수용 사용 제한과 그 보상은 그 법률로 써야 돼.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수용이에요. 수용. 자, 물론 이제 법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용이나 사용이나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용을 제한하는 건 2항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 3항에 수용, 사용, 제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판례는 이 두 개는 필요 없다. 쓸데없이 괜히 넣어놨다. 그래서 주로 3항 그러면 수용만을 말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 수용이야. 수용. 수용. 그럼 이제 2항하고 3항하고 뭐가 달라요?
이 항은 땅을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땅을 어느 정도 못 쓰게 하는 거지. 땅은 네가 가져라. 근데 사용을 제한하는 거고, 이거는 땅을 뺏어가는 거라고. 수용. 뺏어가는 거. 왜? 공공 필요를 위해서. 공공 필요를 위해서 뺏어가는 겁니다. 뺏어가. 자, 뺏어갔으면 보상해야 되죠. 보상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아니 뺏었으면 돈을 줘야 될 거냐. 그래서 보상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자, 뺏어갔으면 돈을 주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정당한 보상. 정상이죠. 뺏었으면 돈으로 보상하는 게 정상이다. 정당한 보상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뺏어서 보상하는데 요거는 뭐예요? 사망의 보상. 이게 사망의 보상이라고. 아까 왜 사망의 보상이 될 수가 없었죠? 사용만 제한했잖아. 뺏어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망 보상이 아니었단 말이야. 사망 보상은 뺏어가고 하는 보상인 겁니다. 달라요, 이거하고? 다르다고. 자, 그래서 이제 공공 필요성, 이제 공익성과 필요성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공익성이라는 게 공공성. 공공성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 필요하다는 거 꼭 필요한 거죠. 그 땅 없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두 개 있어줘야 됩니다.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공공 필요는 공익성과 필요성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공공 필요는 공공 본의보다 더 좁은 개념이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또 비교했습니다. 공공 본의하고 공공 필요 비교. 자, 공공 본의는 뭡니까?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공공 필요는 꼭 필요하다. 이거죠? 자, 공공 복리. 네 땅이 있으면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써라. 피해만 안 주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마음대로. 필요는 꼭 필요. 고속도로 만드는데 꼭 필요하니까 네 거 내놔라. 얘가 더 적은 개념이라고. 더 좁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공공 본의보다 더 좁은 개념이에요. 자, 수용의 주체는 헌법상 제한이 없다. 그래서 사인도 주체가 되죠. 국가가 수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민간 기업에 수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상 필수 요건이 되고요. 완전 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 보상 규정, 완전 보상 규정 다 틀린 거죠. 자, 볼게요. 자, 헌법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헌법에 정당한 보상이라고 써 있죠. 근데 이 정당한 보상을 해석할 때 뭐라고 써 있어요? 완전 보상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해석, 판례상 해석. 그래서 뭐라고 되죠? 완전한 보상이 규정돼 있다. 틀렸죠? 상당 보상이 규정돼 있다. 틀렸죠? 규정은 뭐라고? 정상이라고 규정돼 있다. 근데 해석할 때 완전 보상이라고 해석을 한다. 판례가. 그래서 이제 완전 보상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완전 보상이 규정돼 있다가 틀린 거예요. 정상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발이익 같은 건 보상하지 않습니다. 할 말 다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판례이론 기업번. 자, 공공 필요성 심사는 이제 과잉금리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공익성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쓰는 거니까 대중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따라서 이제 골프장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골프장은 부자들만 일부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귿번. 그 모든 경우 예외 없이 개별적 시가 보상하는 거 아닙니다. 시가대로 시장 가격대로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상해요? 공시지가대로 보상합니다. 시가가 아니고. 민간인들 시장 가격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공시가격대로 보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공시지가 기준 보상 합헌, 개발이익 배제 합헌, 개발이익 뺏어가도 합헌, 손실보상은 적법, 손해배상은 위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5번 문제. 자, 골프장을 지으려고 땅을 뺏어가면 돼요? 안 되죠. 많은 사람이 쓰는 공공성이 아니잖아요. 공공필요의 공공이 아니잖아요. 뺏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골프장처럼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5번과 6번은 같은 뜻이죠. 골프장은 공익성이 낮으므로 수용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골프장 만들어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7번. 자, 수용 주체는 국가로 제한하지 않고 민간 기업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8번에 써 있죠. 자, 그 땅을 뺏어 가지고 고속도로 만들 건데 고속도로를 현대건설이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국가가 뺏어다가 현대건설 줄 필요가 뭐 있어? 현대건설이 직접 수용하면 되는 거지. 직접 보상을 주고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용 주체를 현대건설 민간 기업이 해도 괜찮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교용지 부담금입니다. 자, 거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도 하는데 수업 분양자에게 이걸 맡기는 거는 위헌. 위헌.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개발사업자,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것은 합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교육공감 또 나옵니다. 이건. 그 다음에 11번. 자, 매장 문화 발굴 비용을 사업 시행자에게 주는 것도 합헌. 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파다가 문화재 나왔잖아. 그럼 네가 비용 대서 네가 발굴해 하는 거죠. 합헌입니다. 자, 12번. 주택 등 재산권에 대한 수용이 23조 3호에 정하고 있는 정당 보상, 정상의 합치가 되고 있다면 이제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다. 13번. 생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정당 보상 침해가 아니라서 합헌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12번, 13번은 같은 말이죠. 자, 이렇게 집이 있으면은 국가가 이제 수용을 했어요. 보상금 줬습니다. 정당 보상금 뭐 세대당 뭐 3억씩 돈을 보상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는 의무를 다한 거예요. 끝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그럼 저희는 집에서 쫓겨나갖고 어디로 이사 가라는 겁니까? 이거는 기본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보상금 준거로 알아보면 된다 이거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김밥 천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용하고 나가라 그러면 도대체 이제 저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생활대책. 그건 또 국가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로 네가 가서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을 줬으면 거주 이전 자유나 생활대책은 알아서 해라. 그것까지 국가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봅니다. 근데 이제 매정하게 말했지. 국가 의무 아니다. 매정하게 말했는데 국가도 되도록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여력이 되면. 그래서 그 수용할 때 대신 한 1년 정도 살 집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주는 경우도 있고 생활대책 마련을 위해서 딴 데다 이제 장소 알아봐 주는 경우도 있어요. 최대한 해주려고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못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그런 뜻입니다. 자, 14번. 자, 14번은 이제 알박기 금지법이에요. 알박기 금지법. 자, 요렇게 땅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고 토지를 수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수용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여기 알을 받고 앉아갖고 100억 내놔. 아, 그러면 안 나갈 거야. 알을 받고 앉아있다고. 알박기. 그래서 이제 얘를 수용 못하면 단지 개발이 취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토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수용했다면 나머지 알을 받고 앉아있어도 강제 매수 청구권이 들어가요. 강제 팔아야 돼. 강제로. 시가로 팔아야 된다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알박기법인데 그 3분의 1을 취득하는 경우에 나머지 토지도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이제 합헌입니다. 자, 13조 2항입니다. 자, 13조 2항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따라서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자, 소급 제한하면 안 돼요. 소급 제한은 안 되고 자, 재산권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자, 박탈 세무. 선생님, 그러면 재산권을 소급 박탈은 안 되는데 소급 제한은 되는 겁니까? 되는 거예요. 제한 동그라미. 그건 제한이란 말이 없잖아. 그죠? 참정권은 소급 제한이 금지가 되는데 재산권은 소급 박탈만 금지돼요. 소급 제한 금지에는 그런 말 없죠? 소급 제한 가능합니다. 뭐 친일파 재산 이런 거 소급 제한 가능해. 박탈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써놓은 쪽에다가. 자, 다음에 기출정리. 자, 13조 2항이 정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진정 소급입법만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소급입법의 경우도 그 예상할 수 있었던 친일파 그리고 보다 이제 그 공익이 더 큰 뭐 내란죄 이런 건 소급이 인정될 수가 있겠죠. 예외적으로. 자, 그 다음에 4번. 자,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부당 환급받은 세액은 소급입법을 통해서 이자 상당을 포함한 조세 채무를 부담할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아니 부당 환급받은 거는 내가 이제 부당 환급 받아서 돌려줄 수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예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헌으로 봤습니다. 위헌. 부당하게 환급해줬으면 그냥 놔둬라 이거지. 자, 재산권 판례 1번부터. 자, 1번은 이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 포기를 하지 못하도록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놨죠. 단순히 의지라도 했습니다. 위헌. 자, 상속 나왔네. 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가 상속을 받아요. 2, 3일 할 수 있는 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승인, 한정 승인, 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버지의 적극 재산이 플러스 재산이 3억, 소극 마이너스 재산 빚이 7억. 단순 승인하면은 마이너스 4억 상속받는 거예요. 빚만 또 하는 거예요. 한정 승인하면은 빚이 더 많으니까 제로가 됩니다. 포기는 뭐 아예 그냥 제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단순 승인, 한정 승인, 포기 요 제도 자체는 합헌이 됩니다. 합헌이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례식 지내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3개월이 지나가 버리면 무조건 단순 승인 의지를 해버린대. 잘못된 거지. 기간을 좀 더 줘야지. 위헌된 거예요. 3개월 짧다 위헌. 자, 상속 회복 청구권입니다. 자, 상속 회복 청구권. 자, 상속권이 이제 다른 사람이 침해를 했어요. 근데 상속 개시일이 10년, 상속 개시일 언제입니까?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바로 상속이 바로 개시가 돼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10년이면은 짧다 이거지. 10년 긴 거 같은데요? 기산점이 너무 빨라. 기산점이.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꼬마인데 5살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살짜리가 상속받았다고. 그 10년 지나봐야 15살이야.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가 뭘 청구권을 행사하냐고. 못하죠. 그죠? 모른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얘가 이제 성인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얘가 이제 자기 재산권 침해된 걸 알고, 그때부터 10년이면 그때는 충분하겠지. 그죠? 그래서 개시된 때부터 10년은 기산점이 너무 빨라요. 위헌이고, 나중에 성인 되고 나서 이제 능력 생긴 다음에 침해가 있는 걸 알고 나서 10년. 그럼 충분한 기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4번. 자,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에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참칭이 뭐냐면 침해상속권이에요. 침해상속권. 참칭상속인. 내가 상속인이야 해가지고 상속권을 침해하는 사람. 자, 공동상속인도 상속인을 침해하는 그 주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이제 여기 A가 돌아가시고 가불병의 상속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이 나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야. 나랑 공동상속 받는 형이랑 큰형이 침해하지. 그래서 공동상속인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침해할 수 있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참칭상속이 되기 때문에 형제 간에도 상속 회복을 할 수 있어요. 형제 간에도 할 수 있다. 자, 5번. 자, 상속재산은 포괄 당연승계의 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빚과 그 채권, 적극 소극재산 다 상속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유료분 반환 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료한 증여라도 효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 민법에 반환해야 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란 단기 소멸시효는 그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년이면 충분하다 봤죠. 안 때부터니까. 안 동그라미. 안 동그라미. 자, 이제 아버지가 재산을 10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빵원이라고 그럴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빵원이야. 그래서 갑이랑 을이 이제 상속받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니 꼰대가 죽으면서 왜 빵원이지? 100억짜리 재산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대. 한 푼도 못 받는다. 한 푼도.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아원에다가 100억짜리 재산을 기부한 거예요. 증여했다고. 증여. 그럼 증여 이제 얘네들이 왜 재산이 없을까? 이상하네. 그래서 계속 이상하네 하다가 알게 됐어요. 아, 고원에 증여했구나. 알게 됐다고. 자, 이제 알게 된 날로부터 이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둘이 찾아올 수 있어. 그게 뭐 유료분권이죠. 유료분권. 상속할 때 이제 다른 사람 증여하고 남은 거 유료분 찾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속분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럼 얘가 둘이 이제 상속받을 권리가 얼마예요? 50억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죠? 근데 아버지가 유증으로 증여했잖아요. 증여. 그럼 얘가 이제 상속권을 다 찾아올 수는 없고 절반 찾아올 수 있어요. 절반. 그래서 25억씩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20억을 언제 그 증여가 된 걸 알고부터 1년 내에 빨리 가서 청구하면 받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유료분권이에요. 알고부터 1년이니까 기간 충분하다 보는 겁니다. 합헌. 상속 답이었네 여기. 자, 그다음에 오른쪽 7번. 자, 예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유형결정 나왔죠. 그 문화예술진흥에서 이제 기금을 이제 국가 뺏어갑니다. 아니 영화는 몰라도 뭐 연극이나 오페라, 뮤지컬 이런 거는
오히려 문화 발전을 위해서 그걸 보면 돈을 줘야지. 그걸 본다고 돈을 뺏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죠. 문화 발전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헌. 자, 위헌 되는데 영화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위헌 결정 받았고, 그다음에 뮤지컬, 그래서 지금 뮤지컬, 연극, 오페라 이런 건 기금이 없어요. 위헌 맞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화는 괜찮다 봤지. 그래서 영화 발전 기금은 뺏어가도 좋다 봤습니다. 합헌이에요. 7번을 묶어서 보면 됩니다. 자, 9번. 자,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의 공연에 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 상업적 목적이 아닌 거죠. 급부는 주는 거, 반대급부 받는 거, 주고받고. 그럼 받는 거 없이 주는 거니까 뭡니까? 공짜라는 거죠. 공짜 공연은 상업용이 아니다. 비상업용이다. 그러니까 이건 그 영상물 재생을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하지 말자 할 겁니다. 합헌. 자, 주에다 써놨고요. 자, 선매매하면 처벌하죠. 건물 재원조도 함께 처벌합니다. 합헌. 그다음 돈을 받을 때가 되면 이자를 항상 계산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에 따라 연 5%예요. 연 5% 이자를 계산해서 받아라. 합헌. 그러니까 친구한테 돈 빌려줘도 그 따로 정한 거 없으면 연 5% 받는 거예요, 이자. 그다음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정지. 합헌. 왜 정지합니까? 넌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치료 다 해주잖아. 그럼 보험급여 필요 없죠. 합헌. 그 다음에 13번. 자, 이 사람이 퇴직연금하고 유족연금 두 개를 다 받아요. 그럼 두 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절반만 받아라. 합헌입니다. 자, 14번. 자, 파산이 있어요. 파산. 자, 파산 절차 거치면은 저 돈 없습니다. 파산했습니다. 법원에 파산 선고를 받아요. 그러면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자, 그럼 돈이 없다는 걸 누가 입증해요? 채권자가 입증합니다. 저 나쁜 놈이야. 돈이 있으면서 없는 척을 하고 있어. 채권자 입증하는 거예요. 지가 돈을 받으려면 지가 입증해야지. 그 다음에 16번. 자, 회사 정리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그 추한 신고를 할 때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써 있죠. 자, 이제 A가 채무자인데 이제 관계자가 쭉 와갖고 야, 돈 내놔. 나 돈 없어. 나 파산 선고 받아야 돼. 정리해갖고 나 파산 받을 거야. 또 돈 있던데? 없다니까. 남은 거 한 3억 남았어. 이거 다 쪼개 가져. 그래갖고 더 이상 돈 없어. 한단 말이야. 자, 그럴 때 이제 3억 갖고 쪼개서 이제 다 나눠주고 이제 파산 선고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관계인 집회가 끝날 때까지 와서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만 남은 재산으로 받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집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정이 헐레벌떡 와갖고 야, 나도 권리 있어. 5천만 원 받을 권리 있어. 끝났지. 집회 끝났잖아. 얘는 못 받는 거예요. 집회 끝나기 전에 와서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 3년 있다가도 누가 돈 달라고 그러고 계속 돈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회 딱 끝날 때까지 딱 끊어버려요. 합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17번부터. 자, 등기부 전면취득시효 합헌, 등기부 취득시효도 합헌, 종합부동산세 합헌, 그 과밀억제구역 수도권의 중과세 합헌. 그 다음에 보유기한 2년 미만이면 이건 뭐 사자마자 파는 거네. 부동산을. 투기 목적이죠. 중과세 때립니다. 이행강제금 합헌.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1년 내 공사 착수 안 하면은 필수적 취소시켜버려요. 왜 그래? 1년마다 갱신하라 이거지. 우리 공인의 인증서도 1년마다 갱신하잖아요. 그래서 1년마다 갱신해라. 합헌. 자, 24번. 임대주택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도록 주장한 것도 합헌. 이건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임차인. 자, 이렇게 A가 집주인이 있어요. 얘가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1억에 이제 월세 50만 원씩 내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B가 양수인이야.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집을 샀다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갑이 임차인인데 그럼 얘가 있는 임차인 누구한테 가서 받습니까? 얘한테 가면 나 돈 없어 안 준다고.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를 얘가 승계받는 거예요. 승계해갖고 집주인이 서로 바뀌었잖아요. 얘한테 돈 주세요. 그럼 얘가 1억 얘가 주는 거예요. 얘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당연히 줘야지. 그럼 떼먹으면 안 되지. 자, 다음에 이제 25번. 자, 징여계약 합의해지에 따라서 신고기한 이내 징여받은 짓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징여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다. 이거 이제 합헌이 나왔죠. 이것도 보겠습니다. 헌법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재산 세법 다 나와요. 자, 갑이 을한테 이제 물건을 줬어요. 10억짜리 물건이야. 10억짜리 물건. 이걸 증여한 거예요. 증여. 공짜로 줬다고. 자, 갑이 을한테 공짜로 준 이거 뭐야? 이상하죠? 맞죠? 이거 상속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라면 상속 의지를 한다고. 그래서 증여세 굉장히 비싸요. 50% 매깁니다. 이거. 너 죽기 전에 미리 상속하는 거구나. 50% 세금 매겨. 그러니까 5억 세금 물려. 5억 세금 물립니다. 5억. 그러니까 이제 와, 세금 5억이나 내서 저 그냥 해지할래요. 저 안 줄랍니다. 그래서 이제 해지하고 받아왔어요. 받아오면 세금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돌려줄게.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금전은 달라요. 금전은 이제 금전으로 10억을 줬을 때는 세금 이제 5억을 세금 내거든요. 증여세 5억 세금 냅니다. 그다음에 5억이나 넣어서 저 해지할래요. 그러면서 이제 돌려줬잖아요. 5억. 그래서 이제 10억을 이제 돌려줬잖아요. 이렇게 돌려줬다고. 그러면 또 세금 내고. 또 세금 내. 또 세금 또 내. 그러면 10억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금전은 이렇게 증여로 공짜로 줬다가 세금 내고 줬다가 해지한 다음에 뭐 한 3년 정도 충분히 쓰고 나서 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금융 돈을 줘서 충분히 쓰고 돌려주는 거 보기 때문에 이건 해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줄 때 절반 세금 내고 또 주면 또 증여가 돼 또 세금 내는 거예요. 2번 냅니다. 2번. 그죠? 그래서 세법을 알면은 이걸 피할 수가 있는 거고 세법을 모르고 하면 세금 다 내는 거예요. 이거. 세법을 알아야 돼. 그죠?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세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증여를 해지하면 없던 거로 봐서 세금을 돌려주는데 금전은 안 돌려줘. 세금 2번 내는 거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26번. 자, 26번. 그래서 저기 선생님도 세금 2번 낸 적 있어. 옛날에 잘 모르고. 세금을 2번 내서. 저기 어머니가 이제 남해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어머니가 이제 남해 땅을 가지고 싶으시대. 원우가 저 땅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제가 사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번 돈으로 땅을 그래서 엄마 이름 내 이름으로 해줘. 그래서 엄마 이름 해줬다고. 그래서 엄마 이름 땅을 사들었어요. 땅을 살 때 세금 절반 나와요. 50% 세금 냈어. 그죠?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셨죠? 상속 받았어요. 50%또 세금 냈죠? 그 돈도 없었어. 그죠? 그때 법을 잘 몰랐을 때야. 세법을 잘 몰랐을 때라고. 내 돈으로 사줄 때 세금 반 내고 돌아 상속 받을 때 더 반 내. 남은 게 없어. 그래서 한 신비 2% 남았나? 그럴 거야 이게. 그러면 땅이 이제 여기 그 1억짜리였거든. 1억짜리. 그러니까 시골 땅이거든. 저 밭. 그래서 돈이 없어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야,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서 그럼 처음부터 내 이름으로 딱 그 사놓고 어머니 쓰세요 한 다음에 이름은 내 거로 해놓고 돌아가시면 상속 안 받잖아. 그럼 1억 그대로 남아 있었겠죠. 돈 다 없애버렸어. 이게. 그러니까 세법을 모르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그죠? 공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탈세가 아니거든. 절세지. 이렇게 내음으로 하면서 어머니 쓰세요 하다가 쭉 가지고 있으면은 탈세는 아니잖아. 절세지. 그죠? 모르니까 다 뜯기는 거예요. 뭐 할 말도 없어 내가. 증여세 걷어갑니다. 그때 가져가세요. 상속세 걷어갑니다. 그거 내야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뭐 다 돼야지. 그죠? 자, 26번.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별도 영업손실 보상 없이 재건축 사업 구역 내 임차권자 사용수를 중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 재건축할 때 이제 거기 그 사용수를 중지해도 괜찮다 봅니다. 아니, 그러면 왜 갑자기 나가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재건축 사업 공시가 떨어졌어요. 떨어져 갖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재건축하게 되면 다 철거합니다. 돼 있다고.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가 사는 사람 임차인들은 불안해요. 야, 우리가 세 달 들어 살고 있는데 2년 기간 만기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언제 재건축 될지 몰라. 재건축 결정 딱 떨어지면 다 철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불안하잖아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재건축 결정이 들어가서 산 지 한 달 만에 결정이 딱 떠지잖아요. 그럼 한 달 만에 그거 저기 뭡니까? 철거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야. 바로 나가야 돼. 바로 한 달 만에. 그러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대신
이런 재건축에 임차에 들어갈 때는 불안하기 때문에 임대차 임차료가 반값이에요. 반값. 반값에 싸게 들어가는 대신에 좀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운 좋으면 2년 다 살고 막 연장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10년째 살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언제를 짤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잘 찾아오면 이제 그 임대차 싼 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그걸 다 알고 싸게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한 피해 보는 게 없다. 3번 됩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추가 판례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